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가난한 서생이 살고 있었다. 25 젊은 나이였으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온 탓이었다. 민수의 집은 초가 3간도 못 되는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벽은 흙이 벗겨져 나갔으며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이 들이쳤다. 하지만 그의 방 한편에는 낡은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다. 몇 번이나 낙방했던가.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날로 무거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과거 급제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네. 자네가 이번에 꼭 급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일세. 이장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다. 민수가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은자 몇 냥과 깨끗한 옷, 그리고 먹을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장님, 이건 박해.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몇 년 전 수재가 났을 때 자네가 아이들을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어찌 잊겠나. 그리고 작년 겨울 굶주린 과부댁에 자네 양식을 몰래 갖다 준 것도 다 알고 있네.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과거 시험장이 있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다.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다. 민수는 쉬엄쉬엄 걸으며 길을 재촉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험준한 산길에 접어들었다. 이 길로 가면 하루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산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나무 위에서 자야겠군. 민수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민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저기 바위 위에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하얀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호박색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었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저 넋을 잃고 백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백호는 민수를 해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와 민수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리고는 길 저편을 가리키듯 고개를 돌렸다. 나를 안내하는 건가? 백호는 몇 걸음 앞서 걸었다. 민수는 이끌리듯 그 뒤를 따랐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저기 집이 있구나. 민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백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환영처럼. 민수가 다가간 곳은 깊은 산중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웅장한 저택이었다. 기와지붕은 반듯했고 담장은 높았으며 대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이런 집이? 민수가 망설이며 서 있는데 대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한 늙은 할머니가 나타났다. 어서 오시게, 젊은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네. 예.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허허, 그럼. 밤길에 길 잃은 나그네가 올 줄 알았지? 어서 들어오시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섰다.
저택의 앞마당은 넓고 깨끗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정자가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선비님은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시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허허, 요즘 이 길로 가는 선비들이 많거든. 자, 이리 오시게. 밥상을 차려놓았네. 할머니가 안내한 밤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벌써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음식이 푸짐했다. 흰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국까지.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다 괜찮네. 나그네 접대하는 게 즐거움이거든. 편히 쉬다 가시게. 할머니가 나가자 민수는 허기진 배를 채웠다. 음식은 맛있었다. 너무나 맛있어서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상하다. 깊은 산속에 이런 저택이라니. 그리고 백호. 저 백호는 대체 뭐였을까?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 쉬.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앞마당을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분명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백호가 나타나 말했다. 조심하라, 젊은 선비여. 이곳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길에 숨어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의 불안은 아침의 평화로움 속에 사라진 듯했다. 선비님, 주무셨습니까? 문 밖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문을 여니 그곳에 한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25쯤 되어 보였다. 단아한 얼굴에 단정한 한복. 우아한 자태가 마치 그림에서 나온 듯했다. 저는 이 집의 주인 박씨라고 합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선비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산길을 헤매다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라. 혼자 사시는 겁니까? 남편이 먼 곳에 장사를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하녀 하나와 함께 살고 있지요. 박씨의 목소리는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민수는 왠지 그녀에게 동정심이 일었다.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라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 더 쉬다 가시지요. 마침 제가 작은 글을 지었는데 선비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가 다 하루쯤은 괜찮을 것입니다. 무리하시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박 씨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민수는 며칠간의 여정에 지쳐 있었다.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감사히 하루 더 머물겠습니다. 박 씨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날 오후 박 씨는 민수를 정자로 안내했다. 연못 위의 정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다. 제가 지은 시입니다. 부끄럽지만 박 씨가 건넨 종이에는 섬세한 필체로 시가 적혀 있었다. 외로운 밤 달빛 아래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니 저 구름도 나와 같은지 끝없이 떠돌기만 하네. 민수는 감탄했다. 시의 운율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절함이 가슴을 울렸다. 훌륭한 시입니다. 이별의 슬픔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과찬이십니다. 선비님. 두 사람은 시에 대해, 문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저물 무렵 박 씨가 말했다. 선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제 음식 솜씨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이렇게 학식 있는 선비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민수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학문을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겪었다. 한밤중, 민수는 목이 말라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 쉬이.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안마당 쪽에서 나고 있었다. 달빛 아래 민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박 씨가 연못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다 낮에 본 것과 달랐다. 그녀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무언가 꿈틀거렸다. 무슨 민수가 중얼거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입을 막았다. 쉬. 조용히 하세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민수를 끌고 간 이는 18즈음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하녀였다. 그녀는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저는 이 집의 하녀 월선입니다. 선비님, 위험합니다. 빨리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대체 무슨 일이? 박씨 마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월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구렁이입니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 저택도 할머니도 모두 그 구렁이의 환술입니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밤 본 이상한 광경들이 떠올랐다. 그럼 그대도 구렁이인가?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선비님처럼 이 집에 들어왔다가 갇힌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씨 마님의 친절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씨는 지나가는 선비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영혼을 가두어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저는 그녀를 섬기는 척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망쳐야 하지 않소? 쉽지 않습니다. 이 저택은 거대한 한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지만 언제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미궁 속에 갇힌 것처럼.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택의 중심에 있는 붉은 구슬을 깨뜨리면 한술이 풀립니다. 그 구슬은 박씨의 내단으로 그녀가 1000년간 수련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구슬은 어디에? 박씨의 침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망설였다. 박씨는 밤이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거대한 백사구렁이의 모습으로. 침실에 접근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해보겠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선비님. 월선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박 씨를 대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선비님, 오늘도 정자에서 시를 읊으시지요. 박 씨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민수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보였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무언가. 박 씨 부인,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선비님. 과거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고 싶은데 혹시 부인의 침실 서재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좋은 책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박 씨의 얼굴에 잠깐 경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제 서재를 쓰십시오. 다만 붉은 장롱은 열지 말아주세요. 그곳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 붉은 장롱이 있었다. 바로 저 안에 구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장롱은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박 씨가 항상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어떻게 하지? 민수가 고민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저기 숲속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백호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백호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언가를 땅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민수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밖으로 나갔다. 백호가 놓고 간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안을 열어보니 기묘한 부적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부적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것을 구슬 위에 놓으면 한술이 잠시 멈춘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백호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밤, 민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자정이 넘어서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이, 쉬이. 민수는 박 씨의 침실 앞에 도착했다. 문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민수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박 씨가 아니었다. 아니, 박 씨였지만 그녀의 하반신이 거대한 하얀 뱀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비늘이 달빛에 반짝였고 긴 꼬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박 씨는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은 뱀의 것이었다. 차갑고 황금빛이며 수직으로 갈라진 동공. 선비님, 들어오시지 그러세요? 박 씨가 돌아보며 웃었다. 민수는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모를 리 없지요. 박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뱀몸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왔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 놔두셨습니까? 당신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선비. 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나간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진심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가난해도 절개를 지키며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뱀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500년 전 저는 이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지만 저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옛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한선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학문이 뛰어났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과거를 급제하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산적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알고 슬픔에 빠져 이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네, 저는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원한과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떠돌며 그 선비를 닮은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박 씨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음씨가. 하지만 부인은 다른 선비들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만을 탐했습니다. 학문은 수단일 뿐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정기를 빼앗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외로운 세월을 끝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있어준다면 저는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박 씨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이 풍요로운 저택에서 모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의 육신은 없고 영혼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부인도 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째, 월선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3년간 이곳에 갇혀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부인과 함께 남는다면 그 아이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월선이.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 아이가 당신을 꼬드겼군요. 알았어야 했는데. 순간 박 씨의 몸이 급격히 변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대한 백사구렁이가 나타났다. 길이가 10장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몸. 주먹만 한 머리, 날카로운 송곳니. 그렇다면 당신도 다른 선비들과 같군요. 구렁이가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구렁이의 꼬리가 그를 휘감았다. 숨이 막혔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죽음을 느꼈다. 그 순간이었다. 으아. 문이 부서지며 월선이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선비님. 월선이 구렁이의 몸에 횃불을 갖다 댔다. 구렁이가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놓았다. 이 계집애가. 구렁이가 월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월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횃불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선비님, 지금입니다. 붉은 장롱을.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으로 달려갔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주먹만 한 붉은 구슬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듯했다. 민수는 백호가 준 부적을 꺼내 구슬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구렁이도 월선이도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민수만이 움직일 수 있었다. 민수는 구슬을 들어 올렸다. 뜨거웠다. 마치 불덩이를 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다. 부인,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민수는 구슬을 바닥에 내리쳤다. 찰칵. 구슬에 금이 닿다. 안 돼. 박 씨의 비명이 들렸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구슬을 내리쳤다. 콰지. 구슬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으아. 구렁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백 개의 작은 불빛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영혼들이었다. 구렁이에게 잡혀있던 선비들의 영혼들이 자유를 얻어 승천하고 있었다. 선비님. 월선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저택이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배들보가 떨어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저택이 완전히 무너졌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민수와 월선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다. 연기가 걷히자 그곳에는 더 이상 저택이 없었다. 오래된 폐허만이 남아 있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 덩굴이 뒤덮인 잡초밭, 한수리, 모두 사라졌군요. 월선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폐허 한가운데 작은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하얀 뱀이었다. 손가락만 한 새끼 뱀이 축 늘어져 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박씨 부인아. 민수는 그 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뱀은 작은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하얀 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박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용서해주세요. 제 원한이 너무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 부인. 선비님은 진정 좋은 분입니다.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게. 다. 박씨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빛은 점점 멀어져 별이 되었다. 민수의 손에는 작은 하얀 비늘 하나만이 남았다. 민수와 월선이 폐허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백호가 나타났다. 백호님.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이 신비로운 호랑이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백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민수와 월선 앞에 앉았다. 호박색 눈동자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호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 속에서 백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흰 털이 흰 도포로, 네 발이 두 다리로, 호랑이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로.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자애로운 얼굴에 긴 수염, 흰 도포를 입은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았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의 산신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500년 전 박씨 아가씨가 억울하게 죽어 구렁이가 되었을 때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원한이 너무 깊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를 이끄신 겁니까? 그렇다. 너 같은 순수한 영혼이 필요했다. 권력이나 욕심이 없는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이가 산신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해낸 일은 단순히 구렁이를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한 슬픈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박 씨는 이제 평화를 얻었고 사랑하던 사람과 재회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산신은 월선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너, 월선이 아가씨. 예, 산신님. 너는 3년간 고통받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내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민수선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산신이 월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했다. 그러자 월선의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롭다. 구렁이의 저주도 모두 사라졌다. 월선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산신님. 산신은 민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을 바꿔라. 이것은 내가 과거 시험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산신은 또 다른 주머니를 월선에게 주었다. 너희 둘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바란다. 산신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 씨 부인처럼 원한을 품고 살았던 이들을 위해. 다. 내 마음이 곧 답이다. 민수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거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일하거라. 그것이 박 씨를 위한 진정한 추도가 될 것이다. 산신의 모습이 다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과거 시험일이 코앞이다. 잠깐, 산신님. 민수가 외쳤지만 산신은 이미 백호의 모습으로 돌아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민수와 월선은 산을 내려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선비님, 이제 어찌 하실 겁니까? 한양으로 가야지. 과거 시험을 봐야 하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월선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3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와 함께 가시오. 예. 한양까지 함께 가서 시험이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합시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월선도 얼굴이 밝아졌다. 두 사람은 길을 재촉했다. 산신이 준 주머니 덕분에 여비는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과거 시험 전날이었다. 시험 당일 민수는 최선을 다했다. 산신의 축복 때문인지 아니면 그간의 경험이 그를 성숙시켰기 때문인지 붓이 술술 나갔다. 한 달 후 밤이 나붙었다. 민수는 장원급제했다. 해냈다. 마을에서 온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곧 관직에 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현의 현감이었지만 그의 청렴함과 능력은 금세 알려졌다. 그리고 월선과 혼인했다. 혼례날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구름 사이로 흰 호랑이의 형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축복의 표시였다. 민수는 관직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일에 힘썼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사건 하나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500년 전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 산적에게 살해당한 사건. 이것이 박 씨 부인의 그 선비일까? 민수는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산적들은 사실 당시 권력자의 하수인이었고 선비를 죽인 이유는 그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그 진실을 밝혀냈다. 비록 500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 선비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비.
그리고 그를 500년간 기다린 여인을 기리며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박씨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녀 옆에는 한 선비가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수 선비님. 이제 저희는 정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씨와 선비는 손을 잡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눈을 떴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또 그 꿈을 꾸셨나요? 월선이 옆에서 물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꿈이었어. 종장, 전설이 된 이야기.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월선과의 사이에서 자식들도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자주 그 산을 찾았다. 산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예전에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운 숲뿐이었다. 산신님, 잘 계시는지요? 민수가 중얼거리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흥. 민수는 미소 지었다. 산신이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장례식 날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먼 곳에서 조문했다. 사람들은 모두 병의심에 사로잡혔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가난한 서생이 신비로운 백호의 도움을 받아 구렁이 요괴를 물리치고 억울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비가 훗날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칼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뜻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선한 일을 돕는다는 것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다. 그 산은 이제 백호산이라 불린다. 그리고 산 입구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다. 산신각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곳에 와서 빈다. 과거를 보는 학생들, 먼 길을 떠나는 장사꾼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밤이 되면 가끔 산에서 흰 호랑이가 목격된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저 길 잃은 이들을 안내하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해준다고 한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산신각을 찾았다. 그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산신님,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민수 선비님처럼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작은 백호 형상의 부적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젊은이는 부적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그는 부적을 품에 넣고 힘차게 길을 나섰다. 산 위에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박색 눈동자에는 자애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린다. 민수의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